네, 마지막 세션 발표를 맡은 의생명 시스템 정보학교실 엄수정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Heart Failure and Stroke Risks in Users of Liothyronine with or Without Levothyroxine Compared with Levothyroxine Alone입니다. 타이로이드라는 저널에 소개되었고 올해 7월에 게재되었습니다. 본 저널은 6.568의 임팩트 팩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부산대학교 병원의 이옥 선생님과 김인주 선생님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에서 어, 내신 논문입니다. 네, 백그라운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이로이드 글랜드에서 나오는 T3, T4 호르몬이 있고 이 호르몬들은 바디 호메오스타시스와 메타볼리즘을 조절합니다. 이 타이로이드 호르몬 레벨의 차이에 따른 변화에 특히 민감한 것이 카디오바스큘러 그리고 머스큘로스켈레털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이포타이로이디즘, 즉 갑상선 저하증 환자들에게 그리고 호르몬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를 보통 LT4로 시행을 하고 이거에 LT3를 추가로 하기도 한다는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LT4는 하이포타이로이디즘 환자에게 처방되는 가장 스탠다드 트리트먼트입니다. 하지만 LT4 모노테라피를 통해 normalized 된 TSH 레벨은 항상 T3 레벨의 normalization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렇게 LT4 모노테라피를 충분히 받아서 레벨이 정상화되었음에도 지속적인 하이포타이로이드 심틈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LT4 플러스 LT3 컨비네이션 테라피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연구에서 모노테라피와 컨비네이션 테라피를 비교했을 때 효과적으로 더 우수함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컨비네이션 테라피에 대한 프리스크립션과 인터레스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T3 레벨이 excessive해지면 atrial fibrillation이나 heart failure, 그리고 reduced bone mass와 fragility fracture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에 따라 LT3 컨비네이션 테라피를 장기적으로 이용할 때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 LT3 유세지가 safety outcome과 increasing risk에 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유러피안 인구를 대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아가 타이로이드 캔서 히스토리가 있는 환자분들은 TSH 서프레션으로 인해 TSH 레벨이 낮게 보고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타이로이드 캔서 히스토리가 있는 환자군에게 AT3를 사용할 때의 세이프티에 대한 어세스먼트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다음과 같은 세이프티 아웃컴들에 대한 LT3 트리트먼트의 어소시에이션을 LT4 모노테라피와 비교하여 어,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코리안 파퓰레이션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연구에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는 총 4개 병원에서 왔으며 오몹 CDM으로 변환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들의 환자 수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다 오몹 CDM으로 동일한 포맷의 헬스케어 데이터이기 때문에 오타 죄송합니다. 어, 따라서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일한 메소드가 사용되었습니다. 스터디 디자인은 멀티센터 리트로스펙티브 옵저베이션 스터디이며 이 연구에는 18세 이상의 환자가 포함되었고 타겟 드러그를 최소 90일 동안 복용한 환자가 코호트 대상이 되었습니다. 타겟 코호트는 LT3 유저고 LT4를 함께 사용한 경우도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컴페어터 코호트는 LT4 only 유저로 이전에 LT3 익스포저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었습니다. 인덱스 데이트는 LT3 혹은 LT4의 first prescription day가 됩니다. 연구의 세이프티 아웃컴으로 총 10가지를 잡았습니다. 오스테오포로시스,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 등의 10가지가 있습니다. 세이프티 아웃컴이 나오는 타임 앳 리스크는 인덱스 데이트, 퍼스트 프리스크립션 데이로부터 3,650일, 즉 10년까지를 타임 앳 리스크로 설정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pregnant, cardiac arrhythmia 혹은 previously reported safety outcome이 있는 경우에는 exclusion criteria에 적용이 되어 코트에서 배제되었습니다. Continuous on drug exposure를 위해 prescription 갭은 최대 30일로 제한하였습니다.
통계 분석은 오디세이 아틀라스와 알을 사용하여 진행되었고, 베이스라인 두 코호트 간의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의 컨파운드 보정을 위해 1대4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이 진행되었습니다. 레귤러라이즈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사용되었고, 사용된 코바리어트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칭에는 0.2 PS 스케일 캘리퍼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인시던스 레이트 레이시오를 95% CI와 같이 제시하였고, 어, 추가적인 바이어스 보정을 위해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이 사용되었습니다. 통계적 유의성은 p-value 0.05 미만으로 정의되었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LT3 전체 유저와 LT4 only 유저의 인시던트 레이트 레이시오를 비교하였고, 세컨드로는 전체 코호트에서 히스토리 오브 타이로이드 캔서에 따라 서브그룹을 나눠서 LT3 유저와 LT4 only 유저군을 비교하였습니다. 전체 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된 LT3와 LT4 only 유저의 환자 수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 결과입니다. 1대4로 진행을 하였고, AMC와 DCMC에서는 프로펜시티 스코어가 보정 후에 잘 보정이 된 것을 볼 수 있고, 명지병원과 부산대학교 병원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정이 덜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결과입니다. 전체 LT3 유저군과 LT4 only 유저의 인시던스 레이트 레이시오를 보았을 때 하트 페일리어가 IRR 1.66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LT3 유저군에서 높은 리스크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도 IRR 1.75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LT3 유저군이 높은 리스크를 보였습니다. 서브그룹 아나리시스를 실행하였을 때 먼저 타이로이드 캔서 히스토리가 있는 그룹입니다. 이 그룹에서는 전체에서 하트 페일리어에 대해 LT3 유저군이 IRR 4.401로 높은 인시던스 레이트를 보였고, 이 경향은 이제 이 서브그룹을 사이로이드 호르몬에 노출된 기간으로 나눴을 때 52주 이상의 장기 복용을 한 환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집단에서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는 무드 디스오더에 대해서도 LT3 유저군이 IRR 2.203으로 높은 리스크를 보였습니다. 사이로이드 캔서 히스토리가 없는 서브그룹을 분석했을 때에는 LT3 유저군이 LT4 only 유저군에 비해 낮은 무드 디스오더 인시던스 레이트를 보였으며, 특히 장기, 롱텀 유세지로 갔을 때에는 LT3 유저군이 LT4 only 유저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위험을 보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자면 atrial fibrillation, osteoporosis, 그리고 캔서 등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두 집단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LT3 유저군에서 하트 페일리어와 스트로크의 인시던스가 올라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고, 이 경향은 어, 타이로이드 캔서 히스토리가 있는 롱텀 LT3 유저에서는 하트 페일리어가 높은 인시던스가 보였고, 또 히스토리가 없는 LT3 롱타임 유저군에서는 스트로크가 높은 인시던스를 보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서 먼저 그 LT3 유저군이 하트 페일리어와 스트로크가 높은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LT3 플럭추에이션은 보통 LT3를 적용을 했을 때 T3 레벨이 바로 정상 수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상 수치에서 피크를 찍은 후에 정상 레벨로 다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피크를 찍을 때 페이션트들이 팔피테이션과 체스트 타이트니스를 호소하였었고, 다른 연구에서도 하트 레이트와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 레벨이 올라가는 것을 목격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LT3 플럭추에이션으로 인해서 LT3 유저군에서 이런 increased instance가 나타난 것이 아닐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설명 가능성은 이제 cardiovascular 타이로이드 호르몬 리플레이스먼트를 하는 환자군의 cardiovascular 리스크는 레이스와 에스니시티에 따라서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타이로이드 캔서 히스토리에 따라서 나눈 서브그룹 애널리시스를 보았을 때 이 하이포타이로이디즘의 커즈가 되는 것이 세이프티 아웃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캔서 환자들이 주로 받는 TSH 서프레션 테라피는 서브클리니컬 하이퍼타이로이디즘으로 보통 이어지는데, 이것은 increased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TSH 서프레션 테라피를 경험한 타이로이드 캔서 서바이벌들이 하트 디저즈 위험률은 높고 세레브로 바스큘러 디지즈는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이로이드 캔서 환자군에서는 하트 페일리어 위험이 높았고 히스토리가 없는 환자군에서는 스트로크가 높았던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TSH 서프레션 테라피와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의 어소시에이션을 분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further exploration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드 디스오더에 대한 부분에서 타이로이드 캔서 그 히스토리가 없는 LT3 유저군이 로월 인시던스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LT3 유저군은 LT4 모노테라피에서 또 증상이 이렇게 완화되지 않아서 AT3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집단에서는 improved symptoms of hypothyroidism 때문이 아닐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하이포타이로이디즘 심틈에 대해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또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본 연구는 한국 인구를 대상으로 이제 LT3 유저의 리스크를 분석하였고 이 결과에 따라 클리니션들은 타이로이드 캔서, 특히 타이로이드 캔서 히스토리가 있는 환자분들에게 LT3를 사용할 때 하트 페일리어와 스트로크의 위험성에 대해서 고려하고 처방을 할 것을 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한편 본 연구는 이제 세이프티 아웃컴과 관련된 클리니컬 팩터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을 지니고 LT3 도즈나 LT3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세럼 타이로이드 호르몬 레벨을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4개 병원에서 멀티플 스태티스컬 아날리시스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타입 1 에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